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5학년도 버전 정밀한 독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좌 제목을 보면은 독서, 비문학 전용 강의죠. 정밀한, 왜 이렇게 지었겠어요, 이름을? 왜 강좌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정밀하게 읽으라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너무 대강 읽고 좀 약간 요행수로 느낌으로 답을 쓰면서 맞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몇 개 안 돼요. 또는 정보의 위치만 대강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찾으면 되지 뭐. 그리고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글을 읽어내는 방법을 좀 배우자 라고 해서 이제 정밀한 독서 강좌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알겠어요? 넌 어디서 왔니? 저 천안 북일고에서 왔어요. 천안 북일고 호두과자의 고장. 넌 이제 호두과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자, 독서 영역은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본인이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의 내용 자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지문을 이제 기출이 됐건, EBS는 지문 내용 학습을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지문의 내용 자체를 공부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작년 수능 4번에서 7번에 보면은 이런 지문이 나왔었는데, 뭐 경마식 보도. 이걸 우리가 내용 학습을 해야 되는 걸까? 내용 학습을 하면은 뭐가 도움이 될까? 올해 수능 보는데 경마식 보도가 또 나올까? 출제위원들이 뭐 이런 거에 미친 사람들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공직선거법, 무슨 여론조사의 방법들, 그 다음 표본오차, 이런 내용 학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제 뭐 독서 영역 문제집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배경 지식 넓히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거든. 애들은 그거를 읽으면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때려박는 시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겠지, 비문학이. 호두과자,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비문학을 잘하게 되니? 맞습니다. 맞아요. 배경 지식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그럼 뭐 공부해야 돼? 막막하죠. 예를 들면 내가 인문 영역이 약해. 인문 영역만 해도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철학 지문이 특히 약해. 그럼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한국 철학 뭐 공부할 거야? 동양 철학이라고 치면 그게 뭐 범위가 거의 무한하잖아. 그런 걸 우리가 학습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런 것도 이제 읽고 공부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수능 12번부터 17번 가나용 지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 안 먹었을 거예요. 이 6문제짜리.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한비자라는 동양 사상가. 과연 한비자의 법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 노자의 도가사상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건 아닐 텐데 분명히, 그죠? 노자에서 말하는 도, 노자에서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요? 나도 모르겠다. 윤리와 사상, 윤사하는 사람. 그래, 노자에서 말하는 도란 무엇이냐? 자연 법칙의 원리. 아이고 똑똑하네. 작년에 이 지문 시험장에서 이거 봤던 거 기억나요? 이 지문 다 맞은 거 같아? 그래, 하나 틀렸어요? 그럼 하나 틀렸으면 그래도 나름 잘했다. 아무래도 이제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읽다 보면 익숙한 느낌은 있지. 근데 뭐가 나올지를 몰라. 그나마 EBS에 있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그러니까 EBS를 가지고 내용 학습 그리고 배경 지식 학습 이런 걸 하는 건 좀 의미가 있는데 기출을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학습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문단별로 소주제 받아 쓰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작년 수능 8번에서 11번. 결측치가 어쩜 이상치, 결측치, 직선 L 찾기 기억나요?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지?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재수 N수생 친구들인데 제 학생들도 잘 들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1교시에 무아지경으로 내가 문제를 푼 것 같긴 한데 수능 끝나고 나면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어떻게? 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 3개월 놀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지문이 있었어.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 문단의 내용을 쭉 읽어주시죠. 쭉 읽어주시고, 자, 우리 문단 내용 정리해볼까? 소주제는 결측치의 개념과 대체 방법. 막 이들이 막 씁니다. 결측치의 개념과 대체 방법.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1문단 소주제 쭉, 2문단 소주제 쭉 정리해주면 받아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좀 별로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독서형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필수 개념학습 플러스 어휘력이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휘력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한국인인데 무슨 비문학에서 어휘력을 공부합니까?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휘 강의 또는 국이공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거야.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도 어휘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력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필수 개념 학습. 근데 비문학은 문학하고는 살짝 달라요. 문학은 개념어라고 하는 것들이 영역별로 존재하지. 여러분들 비문학 개념어 생각해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지문 유형별로 독해법에 대한 연구. 선생님, 지문 유형 뭐 말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독서론, 작문, 독해 이거 말하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수능에 출제되는 글은 분야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분야인 거고 그 분야와 상관없이 글이 전개되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지문 유형이라고 해. 예를 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작년 수능 한비자 지문 그런 것들이 그렇지. 또는 두 가지 대상을 놓고 비교 대조하는 형태로 글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또는 세 가지 이상을 나열해 놓고 병렬형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문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란 얘기죠. 자, 다음 세 번째, 지문의 내용을 스스로 좀 분석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거 말고 네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연습.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지. 글씨를 읽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9등급도 한다. 내용을 읽어내야 한다. 그게 독해. 독해가 무슨 뜻이라고? 읽는 거, 이해하는 거.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비문학을 잘하게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도 그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비문학 문제 유형 하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 비문학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각 유형마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 이런 것도 일정하게 푸는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비문학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봤죠. 영어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거든? 영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빈칸 추론 문제. 그런 거 좀 어렵잖아.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푼다. 또는 뭐 순서 이런 것들도 하잖아. 근데 국어에 있어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이 거의 안 하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 독서형에서 결국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고도의 사고력 이런 게 아니에요. 45문제가 다 객관식인데 어떻게 사고력을 측정하냐? 객관식 답 정해져 있는 문제로. 그지?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능력은 일단 첫 번째 지문 독해력. 독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방금 얘기했던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딱 두 가지 갖추면 돼. 독해력,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비문학이 몇 문제야? 왜 옆에를 봐? 17문제. 그렇죠. 17문제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넌 어디서 왔어? 남원. 남원?
전라북도 남원? 알죠. 춘향이의 고장인데. 춘향이의 고장 거기 봤죠? 광안로 있는 거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강의 구성. 이런 식으로 강의가 흘러갑니다. 일단 독서 영역, 비문학 필수 개념 학습을 할 거야. 비문학에도 알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념 학습을 해볼 거고, 자, 그다음에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지문을 주면 작년수능 뭐 한비자의 법과, 그다음에 뭐 유교의 유학사상, 그다음에 도교의 도가사상, 이런 거 비교 대조 형태로 가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인과지문은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독서 지문 분석 정리.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선생님 목적이고. 자, 그다음에 문제 유형별.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 이런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강 후기. 실장, 내 입으로 못 읽으니까 읽자. 가장 효율적인 강좌. 그렇다.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할 거야. 알겠죠? 선생님 시간도 반의 반으로 줄였대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그런 강의예요. 시간도 반의 반으로 엄청 많이 줄어드네. 시간 단축에도 특화된 그런 강의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일단 비문학을 문제는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뭐 EBS도 풀어봤는데 뭔가 체계성 있게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맨날 문제집만 풀었다. 매일 새 지문씩 꾸준히 매삼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는 막 2만 거 사갖고 마더텅 막 이러면서 막 푼다거나, 별 생각 없이 그냥 문제집만 많이 풀었던 친구들, 생각하면서 읽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야 점수가 오르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지문 독해 속도가 너무 느려 터진 학생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천안 북일고등학교면 굉장히 명문고입니다. 거기가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맞지?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오죠. 넌 집도 천안이니? 천안에서 공부 잘했겠네 중학교 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애가 좀 겸손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려다가 지가 생각해서 공부 잘한 거야. 이러네. 그래. 이런 애도 작년 수능 너 엄매야? 네. 시간 안 부족하지 작년 수능 시험장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도 시간 부족에 허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까요? 자, 그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법.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유형 자체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너 귀엽게 생긴 너. 그랬더니 나? 나 이런다. 그래, 너 지금 손가락 왜 너 그래. 넌 어디서 왔니? 너 아닌데? 네 옆인데? 본인이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너 임마 너. 너 어디서 왔어? 김포. 쌀의 고장. 김포에서 왔구나 너도. 비문학 문제 유형 네가 아는 대로 불러봐. 뭐 있어?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 너 귀엽게 생겼다고 하니까 여학생들이 다 쳐다본다. 봐봐. 귀엽게 생겼지? 저 친구. 미안합니다. 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그 다음에 비문학 고난도 지문에서 멘탈 나가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1번, 2번, 3번 독서론 그 지문 알지? 너무 어려워. 이런 친구들은 수능 보지 마. 그건 아니잖아. 4개 지문이 출제되면 한 지문 정도가 맛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고난도 지문에서 멘붕 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문을 왜 읽었을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어떻게 낼 것 같아?
출제위원회 생각대로 문제를 낼 것 같니?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지문의 특정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애들은 문제 풀 때 그 특정 부분에 제시된 근거를 찾으려기보다는 읽고 나서 너네 읽으면 지문 내용이 다 기억이 나? 그냥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라는 이미지가 남는 거야. 그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서 뭔가 감에 의존해서 답을 찍어내는 수준이지. 이런 친구들 아주 습관을 다 뜯어 고칠 거니까. 알겠어요? 그거 습관 고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도 손글씨가 제공이 된대요. 전범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 스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글씨가 다 제공이 될 거야. 손글씨는 국어 천재 선생님 조교 수능 하나 틀리네 걔가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수강생 전원. 이거 이제 모티마다 있네.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해드리는 엄청난 영광. 알겠죠? 여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으니까 EBS 자료도 많고 얼마든지 자료 필요한 자료 뽑아서 공부하세요. 알겠지? 그다음 카페 자료를 뭐 무제한 이용을 하되 딴 데다가 퍼날르면은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신고한다. 죽여버릴 순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할 겁니다. 강의마다 써있어. EBS는 신영균, 독서는 신영균. 엄매하면 엄매는 신영균이지. 이렇게 써있어요. 자,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봅시다.